백화점 식품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재빨리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경동맥에 손을 댔습니다. 3초 맥박을 확인했어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혈당 쇼크. 사탕 있으신 분 계세요?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누군가 사탕을 건넸고 여자는 아이 입에 넣어줬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이사장 최인석. 그의 시선이 쓰러진 아이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 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민준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최인석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저 아이가 내 손주일 리 없어.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4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거절했던 한 여자의 얼굴.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4년 전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간호사 한지수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혈압 90에 60, 즉시 수액 필요합니다. 지수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정맥로를 확보했어요. 환자가 안정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 손만 거치면 환자들이 안정되네요. 지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퇴근길 커피숍에서였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재빨리 커피를 붙잡아줬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였어요. 다행이다. 안 쏟아졌네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 병원 의사거든요. 오늘 응급실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게 일하시더라고요. 고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지수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마주쳤어요. 병원 복도에서, 구내식당에서, 퇴근길에서.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지수는 불안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 민준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최고야.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지수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최인석의 저택은 거대했어요. 지수는 높은 대문을 올려다보며 긴장했습니다. 거실에는 최인석과 그의 아내 장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미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만 최인석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라고 합니다. 최인석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전문대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최인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죠?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릴 때 사고로 혼자 자랐습니다. 형제는요? 없습니다. 최인석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민준아, 잠깐 나와봐. 민준과 최인석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야? 아버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야. 우리 가문의 간호사를 며느리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 거실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장미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수 씨.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수야, 가자. 집을 나서자마자 민준이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야. 지수는 민준의 품에서 울었어요. 며칠 후 지수는 병원 기록실에서 민준의 오래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10살 때 백혈병 진단, 특수 혈액형, 희귀 유전자.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릴 때 큰 병 앓으신 적 있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10살 때 백혈병이었어. 다행히 완치됐지. 왜?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지수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최인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지수랑 결혼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인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 재산도, 내 지위도, 모든 게 없어도 괜찮겠냐?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수만 있으면 됩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미란만 몰래 참석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괜찮아요, 어머니. 행복할게요. 지수와 민준은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요리하고 지수가 설거지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지수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꼭 그럴 거야. 민준이 지수를 꽉 안았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아프리카 의료봉사 지원했어. 지수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여기서 같이 지내면 안 돼?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돈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림 꾸리고 싶어. 6개월이면 돼. 지수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이 출국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요즘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자꾸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눈이 커졌어요. 새쌍둥이시네요. 지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기가. 급히 민준에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고민준 의사님이 전염병에 감염되셨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수는 하루하루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사랑해. 민준 씨, 민준 씨. 전화가 끊겼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주 후 민준의 유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최인석과 장미란 그리고 지수만 있었습니다. 최인석은 지수를 보자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이야. 회장님,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아프리카까지 갔어. 당신만 없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최인석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장미란이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최인석이 아내를 데리고 나갔어요. 지수는 혼자 영정 앞에 남았습니다. 민준의 사진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들. 할아버지한테 미움받고 태어나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혼자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거울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 씨, 3명 다 당신 닮을 거예요. 지수는 민준이 생전에 좋아하던 이름을 지었어요. 민서, 민우, 민준. 작은 아기 옷을 하나씩 준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혼자예요. 지수의 대답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새쌍둥이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진통이 길었어요. 지수는 혼자 버텼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었어요. 마침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기도 연달아 태어났습니다. 지수는 기진맥진했지만 아기들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민준 씨, 우리 아들들이에요. 퇴원 날 지수는 최인석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십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손주들이 태어났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통화를 거절하셨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는 지수의 방문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 저장됐어요. 방문자 한지수, 방문 목적 이사장 면담 요청. 비서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지수로부터 전화, 손주 출생 알림, 이사장님 지시 받지 마. 며칠 후 지수는 직접 최인석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유모차 3대를 끌고 높은 대문 앞에 섰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불가 명단에 있으십니다. 잠깐만요. 아이들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시사항입니다.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석 병원 1층 로비까지 찾아갔어요. 유모차 3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위층에 보고했어요. 최인석은 CCTV로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내보내. 출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 지수는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장미란이 남편 몰래 지수를 찾아왔어요. 지수야, 아이들 좀 보자. 장미란은 새쌍둥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그대로네. 어머님, 회장님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애원했어요. 내가 노력해 볼게. 근데 남편이 워낙. 장미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몰래 모은 돈이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장미란은 최인석에게 간청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이에요. 한 번만 봐요. 최인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 민준이 죽기 전에 임신했다는 증거가. 새 아이 다 민준이 닮았어요. 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낳았을 수도 있잖아. 장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남편 몰래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지수의 방문 기록을 출력하고 비서 메모도 몰래 복사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거야. 모든 서류를 비밀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안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포기할게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지킬게. 할아버지 없어도 괜찮아. 지수는 집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꿨어요. 최인석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지수는 쪽방촌의 좁은 방에서 일어났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서야, 민우야, 민준아. 일어나야지. 새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여기 너무 추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따뜻한 집 구해줄게. 지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환자 가족이 핀잔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밥과 김치만 들어 있었어요. 언니, 그거 오늘도 밥이랑 김치만이에요? 응, 아이들은 제대로 먹여야 해서.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공원에서 김밥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요?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야. 지수는 웃으며 거짓말했습니다. 백화점 사건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녁 민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민서야, 정신 차려. 지수는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최인석의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데스크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보호자분, 먼저 수납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가 위급한데요. 검사 먼저 하고 결제하면 안 될까요? 규정상 선결제 원칙입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잔고 23,000원. 검사비는 최소 30만 원이었습니다. 제발, 검사만 먼저 해주세요. 규정입니다. 옆에서 듣던 다른 보호자가 말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며? 그럼 이 상황 왜 관리 못해? 지수는 화장실로 뛰어가 주저앉았어요. 주먹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민준 씨, 나 정말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그때 장미란이 우연히 병원을 방문 중이었어요. 복도에서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장미란이 몰래 결제를 해줬어요. 민서는 검사를 받고 입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지수 씨,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대부업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또 밀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민서 옆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하지만 지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같은 시각 최인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 중이었어요. 이사장님 사업이 승승장구하시죠?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죠. 최인석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가 퇴원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오후 백화점 식품관이었습니다. 지수는 새 아이를 데리고 시식 코너를 돌아다녔어요. 민서야, 천천히 먹어. 그때 민서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어지러워요. 쿵. 민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서야,
지수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서의 경동맥에 손을 댔어요. 혈당 쇼크. 사탕 있으신 분 계세요? 누군가 사탕을 건넸고 지수는 민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멀리서 최인석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쓰러진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얼굴, 민준이었어요. 민준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민우와 민준이도 있었어요. 세 명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새쌍둥이.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지수가 민서를 안았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최인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4년 만에 재회였어요. 지수는 재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인석은 뒤쫓으려다 멈췄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그날 밤 최인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설 탐정을 불렀어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지수 쪽방 총거주. 자녀 새쌍둥이 아들 사세. 이름 민서, 민우, 민준. 사진 속 세 아이는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최인석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건 며칠 후 민서가 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최인석도 몰래 따라왔습니다.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특수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천성 혈액질환 관련 특수 항체가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가능해요. 최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어릴 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수혈 가능합니다. 모두가 최인석을 바라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최인석은 수혈대에 누웠습니다. 옆 침대에 민서가 있었어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수혈이 끝나고 장미란이 달려왔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저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야. 최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일치율은 직계 가족에게서만 나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인석은 비서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한지수 출입 금지 조치. 손주 출생 알림 마이너스 이사장님 지시 받지 마. 최인석은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내가 직접 막은 거였어. 다음 날 장미란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4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최인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방문자 기록이 나왔어요. 방문자 한지수, 동반 유아 3명, 처리 결과 이사장 지시로 퇴거 조치, 비서 수첩 복사본도 있었습니다. 한지수 전화 3회 마이너스 손주 출생 알림. 이사장님 지시 받지 마. 이사장님 발언 증거 없이 손주라고? 돈 목적일 것. 최인석의 손이 떨렸어요. 지수가 정말 찾아왔었어? CCTV 스틸컷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 경비가 막는 모습, 애원하는 지수, 멀리서 고개 젓는 자신의 모습. 당신 알고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당신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장미란이 울었습니다. 최인석은 행정실로 가서 CCTV 원본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지수가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주저앉아 우는 모습, 차갑게 돌아서는 자신. 최인석은 화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내가 손주들을 쪽방촌에서 살게 만든 거야. 민준 사진을 꽉 쥐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장미란이 남편을 안았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다음 날 최인석은 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속죄할 기회를 줘. 회장님이 저한테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하셨죠.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최인석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저지른 짓의 증거야. 지수는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아버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 씨 얘기 많이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할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응급실 수간호사로 복직했어요. 첫 근무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주말 최인석이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새 아이가 달려왔어요. 지수와 최인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부드러웠어요. 민준, 기일 모두 묘소 앞에 섰습니다. 최인석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민준이 유품이야.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민준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임신했습니다. 새쌍둥이래요. 지수와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지수는 일기장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알고 있었구나. 새쌍둥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얘기 더 해주세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사진 속 미소와 겹쳤어요.